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2월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라이브는 그 명절이 앞에 껴있는 바람에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오늘이 며칠? 8일일 거예요? 맞네요. 8, 9, 10 하고 다음 주에 또 화수목이 있죠? 화수목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화수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라이브입니다. 2월인데 보통 3월까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더라고요. 일단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한 2달가량 택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대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각자 원래 하던 택배에서 다른 택배로 갈아타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본격적인 1분기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업별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테니까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1등 맞는 것 같고요. 그레이스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잘 마켓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그 마켓이 각각의 새로운 마켓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뭐 컨텐츠, 뭐 행사의 어떤 규모, 그리고 광고의 형태 등등등의 이런 조금의 형태가 변경이 될 텐데, 그런 걸 좀 잘 보고 신청을 해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시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기존에 있었던 그냥 기존 돌아가는 어떤 루틴을 계속해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루틴을 밟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좀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2월의 첫 시간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뭘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네, 오늘 첫 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강정님 안녕하세요. CN 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화면을 돌려드리죠. 지마켓 메인 페이지 바뀌었죠? 뭐 예전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뭐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이제 공식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마켓 글로벌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왜 그 파워클릭 쪽 광고에 들어가 보면은 지마켓 광고 센터라고 바뀌어 있죠. 여기 지마켓 글로벌이라고 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게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제 판매자 교육센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기획전 페이지 비슷하게 이제 저희 교육 페이지예요. 방송을 이끌어가고 그다음 컨텐츠 올리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올려드리는 거고, 여기에 개편도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기존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지금 촬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드리는 공간이죠. 유튜브 바로 가기 가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죠. 그죠? 오늘 처음 보신 그레이스님, 네, 시엔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정 보러 들어온 거잖아요. 자, 요 안에 보면 지마켓 옵션 판매 준비하기 오늘이에요. 매번 2시죠. 근데 이번 달만 화수목, 그리고 여기 언제 22일주에 이제 화목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화수목, 화목. 그러니까 연속 3일 저를 봐야 된다는 굉장히 불편한, 네, 그런 진실이 이번 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진행할 거니까 알림 설정 미리 좀 해두시고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1월 마지막 라이브였네요. 뭐 조회수가 괜찮았나? 여기에 실려있네요. 네, 괜찮은 내용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꿀팁 영상이니까 한 번쯤 다시 보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네, 요 내용이죠. 앞서서 제니맘님이 뭐라고 이제 남겨주셔서, 처음 가입하는데 ESM 플러스부터 가입했는데 통합 솔루션 사용하려고 하니 판매자 가입 아이디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다시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 가입하는데 ESM 플러스 그게 이제 개인 셀러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개인 판매자로 전환을 하신 상태이시면 그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넣지 마시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연동되는 아이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개인 이딜러 시작하신데 사업자, 판매자로 안 하셨는데 그 솔루션을 사용하세요? 조금 특이하신 형태. 오늘 잠시만 이게 안 꺼져. 양쪽으로 다 가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바다님 안녕하세요. 시작을 할게요. 오늘 첫 시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뭘 고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아이템이긴 하죠. 아이템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너무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그리고 너무 이제 예전보다는 쉬워진 부분이 있어서 각자 이제 찾아보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뭐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훈 K님 안녕하세요. 넘어가죠. 오늘 목차를 보시면 채널부터 해서 7번 정상까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 하지 못해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쭉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웬만큼은 다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시장의 모순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 보면 이제 판매 채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 채널 요 얘기. 시장의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즘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정체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기는 하죠. 그죠? 그리고 못 버티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고요. 요만한 원에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어느 한 획을 긋겠다. 이 시장에 들어가면 내가 판매하는 이 아이템은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만큼인 거고 그러면 좌측에 있는 모습처럼 내가 이 핵을 가지고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한 요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검색이든 마켓의 점유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은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판매 채널의 확장을 이야기를 해요. 채널을 확장하지 못하고 상품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데 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런 팽창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뭐 기똥찬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엄청 소름 끼치는 상세 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요인들은 사실상 그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완전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저 파이의 어떤 그 확장성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상품 증가랑 그 다음에 채널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셀러라고 보시는 거고 방금 보셨던 이 원 안에서 내가 한 개 아이템으로 뭔가 승부수를 내려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팽창시키려고 늘리려고 하면 여기 안 보이는 원들이 날 똑같이 누를 거예요. 그 생각은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일한 생각들이 맞춰져서 경쟁이 쓸데없이 붙기 시작하는데 100원씩 올리고 10원씩 올리고 1000원씩 올려서 광고비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원은 커지지 않아요. 매출이 성장하지 않죠. 오히려 이 안에 안 보이는 이익률은 떨어질 거고 계속해서 마찰하는 이 마찰열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뭐만 성장한다? 광고비만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매출의 규모를 점유한다라고 보는 건데 되게 특이한 아이템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품으로 시작을 하는 걸 이제 안정성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안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여러 개를 또 밖으로 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 그걸 이제 확장성이라 부른다 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매출의 어떤 안정적인 규모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이한 채널이 생긴다거나 어떤 특이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이 굉장히 고착화가 됩니다. 단단해지죠. 좀 더 유연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셀링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일반적인 보편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특이한 아이템을 팔아서 처음부터 잘 되기는
뭐 아님 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첫 창업을 하면서 실패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예전에는 이런 통돌이 세탁기를 다 썼잖아요. 통돌이를 쓰다가 어느 순간 이게 드럼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또 드럼 세탁기 위에 이제 얹어놓는 이제 건조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제 요즘엔 검색어를 뭐라고 하냐면 세탁기 건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여기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세제라고 하는 시장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세탁 금은망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청소하는 세탁조? 뭐 이렇게 부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 지금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조금 일반적인 부분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아이템의 첫 번째입니다. 셀링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찾아낸 것들이 조금의 변형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대가 요구하는 값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조금 더 좌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싼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해서 결국엔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생각들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 퍼센테이지가 가장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지,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제일 좋은 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템을 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셀링 포인트 잡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디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쪽으로 좀 끌고 오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뭐 어느 정도 뭐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택배로 아주 난리가 났네요, 채팅창이. CJ 욕을 여기다 하시면 의미가 있나요? 택배 파업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 아유, 이거는 지금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우리끼리 여기서 하고 있어봤자 뭐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어저께 금메달 뺏긴 거도 열받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열받네요. 그죠? CJ 완전 개판이다, CJ가 웃기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해봤자 여기가 CJ가 아니라 지마켓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무 이제 그 얘기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심지어 편집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택배 파업 관련해서 고객님께 배송 지원 안내를 드리는데, 고객님 말 택배만 잘 오는데 무슨 택배 파업이냐, 짜증이 낸다고요? 이천 지역은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문 취소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어디야, 물량 늘려서 2개 택배를 쓰는 수밖에 없을 듯요. 그 좋죠. 요즘에 그렇게 해갖고 2개로 내보내죠. 근데 2개로 내보냈다니 한다는 말, 그 배송 추적이 안 돼요, 갑자기.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서브를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택배사를 다 갈아타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신규 하시는 분들도 배송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처음에 내가 계약을 할 때 CJ 할 거야, 롯데 할 거야, 뭐 한진 할 거야, 로젠 할 거야,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CJ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단가예요, 단가.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체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돌아오는 어떤 그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년에서 5년 된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 때마다 파업하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막 배송이 안 돼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근 5년 동안, 그럼 5년 전이면 언제야? 지금 22년이니까 18년도? 뭐 이쯤이라고 볼게요. 18년도쯤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 파업을 하면 롯데나 우체국이 다 받아줬어요, 우리 같은 이제 셀러들을. 그래서 그 물량을 막 쳐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 같이 터져, 물류가. 같이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한 2년 겪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부해요. 이제 CJ 파업하면 롯데나 이제 이런 쪽에 한진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때 이제 단가 협상을 들어오는 곳들도 많았고 그래서 한 3년 전 얘기만 해보면 CJ 파업했다라면 이제 롯데로 갈아타. 롯데로 갈아타는데 이제 갈아탔다가 다시 CJ가 영업을 하죠. 아, 우리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야, 진짜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싼 값을 또 불러요. 그럼 또 거기 또 들어가. 근데 그 3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택배비 정비라고 해서 원래 막 한 2,100원, 1,800원 이렇게 보냈던 게 최소 가격이 거의 2,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오죠. 그죠? 지금 이제 택배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지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상 그때 CJ에서 나왔어야 돼. 그 CJ를 이용했던 분들은. 근데 이제 CJ가 계속 저쪽에 있는 대형 물류를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 코드 내가 너희한테 따줄 테니까 그냥 이거 써. 그럼 이 코드 내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대리점에서 영업을 치는 거죠. 1,800원에 똑같이 해줄게. 너 물량 별로 안 되지만 내가 저기 만개 코드 그냥 써갖고 해줄게. 이 말에 다 현혹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200원, 300원 비쌌어도 뭐 롯데나 좀 이쪽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외출을 수량을 좀 채우고 이렇게 같이 성장한 셀러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죠. 그렇죠? 저도 CJ 썼다가 그다음 우체국 썼다가 우체국 단가 너무 비싸갖고 다시 CJ 왔다가 그때 영업 당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롯데를 제가 1년 전인가 바꿨는데 쾌적해요 사실 롯데가. 그래서 지금은 롯데 아니면 한진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는 걸 말하고 지금 CJ 쓰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쿠팡만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쿠팡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완전 잘 되고 이런 거는 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CHAN님이 저희는 그래서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우체국으로 보내요. 파업 지역만. 아, 그거 좋은 현명한 선택이죠. 저도 파업 지역은 그 파업 지역이 아닌데 롯데는 그게 있더라고. 무슨 코로나 발생 지역이래. 믿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빨간색으로 나와요. 송장이 출력이 안 돼. 저는 그런 지역은 로젠으로 보냅니다. 네. 로젠이나 아니면 우체국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창업하려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보면서야 이거야 지금 생각보다 최악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불안감 조성은 후배님들을 위해서 뒤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절제하세요. 아시겠죠? 답답한 거는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제가 들어주기만 할게요. 읽고 삭제 누를 겁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유입전환 객단가라고 하는 게 이제 웹의 3요소라고 부르는 건데 클릭을 형성하는 게 있어요.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나 아무 사이트나 쳐보죠. 들어가서 여기죠. G마켓. 여기다가 이제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긴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유모차 여기도 검색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다가는 11번가를 검색해볼까요? 11번가 이렇게 여기도 유모차를 검색해보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딱 네 가지 썸네일 나오죠. 그죠? 썸네일, 가격, 상품명, 그 다음에 배송 방식이나 이런 거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클릭하고 들어가야지. 원부라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여기 무료 배송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표면에 나오는 게 이런 게 거의 다 전부가 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G마켓도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썸네일, 상품명, 배송 방식,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 그리고 11번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형태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1번부터 4번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요. 클릭을 이야기하죠.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클릭을 만들기 위해 내가 저거에 되게 공수를 많이 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셀러들도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부터 5번, 6번, 7번, 8번은 사실 1번에서 4번으로 세팅된 값을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내가 불러드렸으니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상세 페이지인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 보면서 그 안에 상품이 뭐가 있고 어떤 색상이 있고 어떤 스펙을 가졌으면 상품의 종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사은품은 뭘 주고 옵션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은 추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등등 그 어떤 셀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죠.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아이템과 셀러의 모습이요. 그러나 그게 얼마야? 라고 하는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해갖고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쭉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거의 대부분 시작할 때는 상세 페이지에 주력을 하시죠. 그죠? 엄청나게 주력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이제 이거 신경 쓰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이제 구성과 개수 뭐 이런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 가장 클릭되고 그리고 구매되는 레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가격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가격대 형성이 이미 이런 걸 하기 이전에 끝나 있어야겠죠. 그죠?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 1, 2, 3, 4번은 사실상 세팅된 가격을 그냥 입력하는 형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환 요 2, 3번 전환에 있는 2, 3번 그 다음에 객단가에 있는 1, 2, 3번 요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 전환에 있는 상세 페이지와 유입에 있는 1, 2, 3, 4번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5, 6, 7, 8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와서 순환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 건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 그 세팅을 해서 등록이라는 걸 해놓으면 고객이 처음으로 검색을 해요. 이 검색량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이제 조회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조회수가 낮다라고 하면 검색량도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 규모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색을 처음에 이제 고객이 시작을 하고 이 검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측에 있는 광고 행사가 붙은 거는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수많은 판매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조금 더 그 검색 기반에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제 광고나 행사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노출이라는 값이 검색과 클릭이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객이 또 쇼핑도 가보고 가격 비교도 하고 클릭하고 들어와서 이미지나 게시글도 보고 또 나가서 뷰에 들어가고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 가갖고 영상도 찾아보고 등등등등등을 하는 거죠. 고객이 돈다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해서 검색이 하나로 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색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횟수를 늘리는 사람, 점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점유요. 점유를 계속해서 넓히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클릭수를 유지시키는 거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지나 게시글을 보고 뭘 일으키는 거야?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거죠. 그죠? 네. 요 어떤 한 굴레, 고객이 순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돼 있어야 내가 한 개의 상품을 팔아도 왜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개 물건 팔았으니까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네 이러고 끝나면 다음에 내가 물건을 팔다가 이 한 개가 안 나가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거 왜 안 나가지? 궁금증에 물음표가 생기면서 가장 시급하게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건들다 보면 시간만 소요가 되고 보통은 매출이 하락하는데 왜 하락하는지를 모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왜 이 물건이 나갔냐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굴레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대표명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예요. 뭔가를 사기 위해서 불현듯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단어를 처음에 딱 찍고 그 이후에 고객이 이 단어를 검색하고 구매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럼 그 100%들이 들어와서 이 100% 중에 몇 프로나 구매를 할까? 이건 굉장히 조금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은 어떤 행위들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은 했는데 이탈을 한 고객은 어디로 가서 뭘 할까?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 불확실이 굉장히 높은 이런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왜 광고를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하죠. 나는 왜 광고를 하고 있을까? 불안하니까? 이건 답변이 안 됩니다. 나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이것도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유명사라고 하는 혹은 서브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모델명 등등등을 검색한 고객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얼마나 살까? 이런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요 아래에 검색한 사람들은 조금 더 구매 욕구가
높아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탈을 한다면 이번엔 어디로 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좀 채워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6%여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죠? 그리고 고객의 상황은 이 사람은 상품에 대한 인지나 정보나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탈이 발생하면 최대 이제 97%의 이탈이 발생하는 거죠. 꽤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다른 상품 가거나, 무수히 다른 상품이 많죠. 다른 상품 가거나 아니면 가격 비교 쪽으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컨텐츠를 찾겠죠. 상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광고 이후에 이런 쪽에도 내가 꽤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놨나?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여기는 8에서 한 12%, 뭐 이걸 낮춰보면 6에서 12%, 역시나 12%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금의 결정이 일어나는데, 고객의 상황을 보면 상품 인지가 있죠. 그죠? 있어요. 상품에 대한 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사실상 세모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세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탈이 몇 프로 최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94% 맞나요? 94% 정도의 이탈이 발생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거의 대부분 가격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얹어놓은 상품이 되게 잘 되다가 잘 될 때 보면은 얘랑 G마켓 혹은 얘랑 11번가 혹은 얘랑 옥션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의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한 굴레처럼 굴러가는 걸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문 들어올 때 빨리 저쪽 사이트 가갖고 여기도 주문 들어왔나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비율이 맞으실 거예요. 이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설명드렸던 고객이 돌기 때문이죠. 도는데 이게 어디로 도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색에 파생이 일어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 고객이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색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검색의 패턴이 계속 바뀌면서 변하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구매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객을 여기서부터 데려와서 이쪽에서 무언가 결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케팅에 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세부 키워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죠? 내가 빨리 일주일 동안에 내 상품의 피드백을 보고 싶으면 대표명사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광고를 좀 세부적으로 하면서 여기서부터 전환율을 키워갖고 올라가고 싶어라고 하면 세부부터 가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때 고민 내가 왜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엔 광고를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고객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엄청 칼칼하네. 먼지가 많은가 봐요. 아니 잠깐 갔다 왔는데 또 노조 얘기야? 야씨 진짜 택배 노조 너무해요. 짜증나. 욕 바가지로 먹고 배송 는다. 요즘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네. 예전처럼 뭐 G마켓, 옥션, 택배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좋겠지만 거기도 CJ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네. 스마일 배송도 CJ 거죠. 그냥. 근데 그거는 가나요? 지금 요즘에? 여기 지금 스마일 배송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가는데 우리 건 안 가는 거야?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좀 있지.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냥. 네. 최초예요, 최초. 맞아요. 명절 끝나고도 파워 계속하는 거는 역대 최초죠. 역대 최초.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죠. 항상 이제 명절 배송이 가장
그 극심한 게 예를 들어 요번처럼 2월 초면 이제 1월 둘째 주 요때 둘째 셋째가 가장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파업을 해서 그 날짜가 오면 이제 파업을 풀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랬던 경우인데 요번에는 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심하잖아요. 그냥 제 그 개인 방송에서도 저번에 얘기하긴 했지만 요번에 거는 CJ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CJ 잘못이 아닙니다. 공식 채널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찾아보세요. 그게 CJ의 잘못인지. 판매자 교육센터 기획전이 없어졌냐고요? 네, 그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패밀리님. 추후에 조금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거는 지금 스톱을 해놓은 상태고 명숙 사장님이 택배라도 보내고 싶어요. 아, 이거는 되게 뭔가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물량이 없으신 거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없어서 택배라도 보내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그죠? 저한테 보내세요. 준비하고 계신 상품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넘어가죠. 갑자기 목이 엄청 칼칼해갖고 물 좀 마셨어요. 숨 좀 돌리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굴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굴레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검색되고 페이지를 보고 광고를 보고 가격 비교를 보고 고객이 이런 행위를 해요. 검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아까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면서 쇼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로그죠. 지금 이 로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픈셀러 화면을 지마켓 옥션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시는 거고 유료입니다. 유료. 네, 오픈셀러는 사설 로그 분석기 이런 걸 좀 쓰는 거고 그리고 넘어오면 요거 이제 11번가 로그죠. 로그 요즘 인터파크도 로그를 제공해요. 지마켓 옥션 로그를 제공하라. 걸기다. 씨 오늘은 분위기가 약간 노조니까 씨 나는 모르겠다. 야 이씨 보여줘. 내놔 로그. 해 그냥 빨리 채팅창에 써요. 그냥 다 써버려. 오늘은 컨셉이 뭔가 노조위원장인데 뭔가 제 방송에 이러는 이유는 뭔가 뭐 제가 대변을 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요 그냥. CJ 파업 철회하라. G마켓은 로그를 제공하라.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전화 올 것 같으니까. 그래, 요거 이제 11번가의 어떤 로그죠. 여기도 보면 검색 결과 상품 상세 메인 뭐 이제 극소수는 빼자고. 얘는 필요 없잖아요. 얘 기타야 기타. 검색하고 가격 비교 타고 똑같아. 하는 걸 보면 고객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고객이거든. 똑같아. 보고 가격 비교. 보고 가격 비교.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똑같아. 나도 검색하고 판매자일수록 더 지독해. 모델명까지 막 변태까지 다 찾아갖고 최저가가 어딘지를 막 보고 쿠폰이 어디가 최저가인지 다 아니까 막 그런 것까지 해서 쇼핑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건 사람인데. 제가 려 샴푸, 한방 샴푸 쓰거든요. 새로 나온 막 려 샴푸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 맨날 쓰던 샴푸 제가 초기에 나올 때 솔직히 한 병에 내가 12,000원 주고 산 거 그래 오케이 그래 한번 써보고 싶었다. 그래 머리 빠지니까 그래 한번 쓸게. 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잘 안 나오고 뭐 또 새로운 샴푸가 계속 나오는 거야. 두세 번 그랬어요 리어가.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뭘 쓰라는 거야. 한 번 잘못 쓰면 머리가 엄청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봤는데 아니 뭐야 인터넷에서 한 병에 3,200원이야. 근데 그 뭐야 이마트 이런 데서 제가 이마트를 이렇게 흉보면 안 되는군요 지금 상황은. 근데 아무튼 오프라인 가면 한 병에 12,000원인 거야. 야 이게 왜 이러지? 좀 이상해갖고 막 봤는데 근데 제가 배송받아 보니까 똑같아. 이게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편의 패턴을 보면 검색과 그 다음에 가격비 유입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그러죠. 그죠? 똥뭉충이님 이응을 왜 찍었어요? 이응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똑같이 있는데 이 로그에서는 지금 눈 크게 뜨고 보면 여기 뭐가 없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가격 비교가 없어요. 가격 비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알짜배기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내가 G마켓 옥션에다가 광고를 하면서 팔아도 효과가 바로바로 올만한 상품들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효과가 그냥 바로바로 온다고.
가격 비교를 사는 안 상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외부 손을 타지 않고 그 사이트의 트래픽이 좋은 상품. 그럼 난 거기에다가 가격을 쫙 맞춰놓고 얹어놓고 그냥 광고에서 팔면 그냥 팔리는 그런 상품들. 이런 상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상품은 굉장히 많은데 지마켓 베스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찾기도 힘들고 잘 안 찾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카테고리를 조금 더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룹별로 되어 있잖아요. 네,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에 내가 속한 곳에 대분류나 중분류, 제가 볼 땐 중분류가 맞는 것 같고 중분류 쪽에 들어가서 그나마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그 판매량을 어느 정도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그 판매량이 구매 숫자로 이미 다 나오죠. 지금 완전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요 지금 요즘에. 그죠? 딴 데 안 보여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구매 숫자가 친절하게 보이죠. 뭐 연간 상품 이렇게 클릭해, 아이고 잠깐만 이따놓고 클릭하면 광고인데. 네. 이것도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여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연간 상품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서도 이제 숫자가 넘어갈 때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친절하죠, 그죠? 얼마나 정도가 나가고 어떤 색상이 잘 나가고 원 폴딩 액션이냐 아니면 컴팩트 그 폴딩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고.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제 상품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패턴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죠. 그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 군데만 보고 아 무조건 이렇구나 라고 하면 그냥 그 사이트에서만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아이템 선정하시고 분석하실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이트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물건이 잘 나가요. 다른 사이트도 가시잖아요. 물건이 안 나가요. 그래서 범주적으로 이렇게 범용으로 쫙 보신 다음에 메인 채널이 여기다 판매량이 가장 높은 사이트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만 딱 보시고 아 나는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안 본 사람은 보통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죠. 그 사이트는 잘 나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화면을 넘겨드려요. 그죠? 네. 2.0이라고 하는 저도 소개하기 조금은 껄끄러운 상반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품 등록의 방식이 있죠. 처음 보신 분은 뭐 2.0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2.0은요 단품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2.0은 그냥 단품 등록 아무것도 여기에다가 그 옵션을 안 할 거야. 옵션 X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게 편해요. 편하고 1.0은 이거는 이제 옵션 등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상품 이미지 썸네일이죠. 썸네일에 본 상품이 여기에 상세 페이지로 그냥 나와야 돼. 상세 페이지로 나와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상품 이미지 썸네일에 물론 나와야 됩니다. 이 썸네일이 상세 페이지에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수한 상품들이 같이 보이는 페이지를 그렇게 구성하죠. 그리고 옵션에서 선택도 가능한 이런 거를 이제 1.0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 상품은 등록하시고요. 등록하고 그다음에 한 개 물건이 판매되거나 그다음에 10일이 지나면 상품명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상품명 수정이 그냥 무제한으로 돼요. 무제한. 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거를. 상품명 수정하면 노출이 떨어져요? 그건 네이버 얘기죠. 그 얘기 좀 그만 물어봐요. 그 상품 수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상품명 수정이 불가까지 써야 되고 가능까지 써야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상품명은 마음대로 수정하세요. 그래서 얘는 최초 등록을 엄청 잘해야 돼요. 신경 써서. 나중에 수정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뭔가 다마고치 느낌이에요. 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막 보수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성이 돼버리죠. 그죠? 얘는요. 그냥 처음 그 모습 하다 안 되면 막 그냥 판매 중지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대신에 얘는 뭘 짤 수 있냐면
그룹을 짤 수 있어요. 그룹을 이렇게 짜는 거고, 이 옵션이 되게 좋네 라고 했는데, 이제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죠? 가능한 거고, 얘는 그런 이제 가격대에 그런 게 없죠. 그죠? 단품으로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하고 그룹으로 짓는다. 여러 개의 단품을 그룹으로 형성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광고를 개별로 설정하거나 지출해야 된다. 설정하고 지출해야 된다. 얘는 한 개에 집중하면 된다. 예. 한 개에 집중하면 된다. 네, 그러면 노출은 어느 게 위냐라고 했을 때 지금 2.0이 위다. 여기가 같은 판매량의 시, 같은 판매량과 그 매출 시 상위 노출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아니면은 죄다 이거 하고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나 이런 쪽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패션 쪽은 아직도 1.0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전이나 이런 쪽은 또 2.0의 정책이 굉장히 강하고요. 헐, 2.0 시대 상반기에 끝낼 수 있냐고요? 그럴 리가요? 네, 2.0 시대는 꾸준히 가는데 뭐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그죠? 수정되고요. 그리고 초콜릿을 파는데 수능 때 발렌타인데이 가정의 달 대목이 다른데 상품명에 넣어서 팔려면 상세와 썸네일은 똑같이 하고 상품명만 다르게 만들면 될까요? 뭐 그거는 자유시겠죠? 그죠? 중복으로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다 같은 카테고리인가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위에 있는 거 상품 소개죠. 단품을 등록해서 그룹을 짓는다. 이게 이제 신규 판매자한테는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막 옵션을 짜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 대충 이해는 돼. 무슨 그림인지. 그죠? 무슨 그림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걸 구현해내는 기술이 힘든 거야.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그 형태를 궁금해하진 않아. 근데 단품으로 등록해서 그룹을 지어라. 이거는 판매 안 해본 사람은 살짝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종합몰에 원래 유행했던 판매잖아요. 아시죠? 이게 종합몰에서 유행했던 판매예요. 단품으로 여러 가지 세팅 값을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냄비를 팔아. 6종 냄비를 파는데 양수, 편수, 그것도 뭐 양수는 막 16인치, 18인치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 구성해서 다 단품으로 해놓고 팔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양수 세트, 그러니까 양수 16, 18만 파는 게 있고, 프라이팬이랑 전골이랑 같이 파는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편수랑 양수 세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른 경우의 수의 그 고객 패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막 해놔요. 막 해놓고 기획전을 나갈 때 얘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상품의 기획전에 들어오면 이게 다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판매가 2.0 판매야, 사실은. 그래서 가격에 어떤 그 제한이 없잖아요. 가격 제한 없고 그냥 얘네들이 한데 뭉쳐져서 이제 판매가 일어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썸네일을 보고, 그리고 표면에 이제 설정된 그 녀석을 보고 들어와서 걔가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 이제 상품들은 뭔가 했더니 가습기 때문에 목이 아프군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상품들, 예를 들어 내가 A를 메인 상품으로 삼았다. 그러면 A만 많이 나가는 거야. B랑 C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 나가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좀 봤더니 사람들이 못 고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보기가 힘들더라. 연간 상품 클릭하지 않고 이러면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 상품이 이 상품인 거예요. 15.6인치가. 이 상품을 했는데 고객이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13인치를 살려면 여기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찾을 수 있겠어요? 옵션명으로 간단하게 해놓으면 끝날 건데 여기 있거든요 지금. 네, 직관적이지 않죠. 제가 봤을 때 10대 20대 가능 못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 30대 가능, 쇼핑을 제일 많이 하니까. 40대
숫자 가능할까요? 제가 40대긴 한데 저는 가능한데 이거 보고 헷갈리신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40대 저희 형은 못 골라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넘어갔다 대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보는 거와 그분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거. 그래서 이 옵션의 어떤 가지수가 종수가 달라서 여러 개인 건 사실상 좀 불리한 것 같고요.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런 거죠. 이것도 예전에는 되게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뭔가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너무 많이 반감이 됐죠. 네. 상단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의 선택을 좀 셀러들이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록이나 이런 걸 해놓으면 이제 광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광고 관련한 어떤 내용은 어차피 김대영 차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거니까 근데 이제 광고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미리 좀 책정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보통 나오는 수치에 곱하기 한 2? 네, 그 정도는 해두셔야겠죠. 많게는 2.5 넉넉하게 한 3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금액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냥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까 구매 숫자가 보였죠? 구매 숫자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구매 숫자가 카운팅이 5 이게 이제 뭐냐 5 뭐 그냥 5 이런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얘기한 거야. 월화수목금토일 정확해 5개씩 나가는 거야.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장을 좀 알아봤더니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아이템은 공급가가 얼마라서 판가에서 수수료를 뺀 다음에 배송비를 빼고 공급가를 뺐더니 예를 들어 5,000원이 남아. 이익이죠. 그죠? 이익이요.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수수료 빼고 그 다음에 택배비 빼고 그 다음에 공급가 뺀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5,000원이 남아.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5, 25 그죠? 5, 25 얼마에 25,000원인가요? 25,000원 이 정도를 이렇게 버는 거죠. 그죠? 25,000원 버는데 광고비를 이렇게 봤더니 한 달에 대충 뭐 한 12만원 아까 얼마였어? 그림이 15만원 대충 한 15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간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30일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3, 5, 15 5,000원인가요? 맞아요? 똑같아요? 맞나요? 15만원 나누기 30 일시 100점 만 10만 나누기 30 00 지워지고 5,000원이 맞네요. 그죠? 야이씨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계산이 나왔지? 그러면은 하루 광고비가 이제 5,000원 나가니까 나는 25,000원을 벌잖아. 25,000원 빼기 5,000원 하면 얼마야? 2만원. 아, 내가 지금 이거 2만원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곱하기 30일을 해보면 이제 나는 이 카테고리 60만원 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60만원 맞아요? 6, 3이 6, 3이 6 맞는 것 같은데? 네. 요 정도 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여기 있는 광고비를 책정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를 지출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광고를 유지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걸 조금 산출해보는 행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팅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시스템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 건수랑 판매 금액 결국에는 주문 건수와 매출액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리스팅을 뭐 처음부터 그걸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수와 판매 금액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세트로 묶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단품으로 묶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 어느 색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계속 물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스발 배송 같은 경우에는 네, 잘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상단에 아까 보니까 스발 배송 상품 많던데 물류를 대행하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삼자 물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켓 배송 말고 제트 배송 있죠? 그죠? 제트 배송을 한번 좀 또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배송과 결을 같이 하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은 직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내 물건을 사서 파는 그들이 파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그 제트 배송이나 이제 스마일 배송 이런 개념은 물류를 위탁하고 내가 파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택배의 어려움, 택배사를 섭외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사이트에 있는 물류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프로세스는 ESM 플러스 좌측에 보시면 서비스 가입 신청하는 게 있어요. 네. 요거 신청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안내되는 것들을 그냥 가이드만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건데 바코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바코드 필요하고 그 다음에 SKU, SKU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익숙하게 하시려면 사실 상품을 단품으로 쪼개 갖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내 판매의 어떤 목적과 방식과 물류가 동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실질적인 판매는 옵션이나 그룹을 지어서 팔 건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상품을 나는 물류에 넣어서 팔아보겠다 뭐 이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분배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바코드는 어디서 받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보통 그 어디야 대한항공에서 이쪽에 신청해서 받죠. 그죠? 네. 여기서 받거나 아니면 내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입을 할 때 바코드가 이미 거의 대부분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생산을 할 땐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바코드를 미리 좀 생성을 해놓으면 상품과 박스에 다 들어가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거 따로 준비할 필요는 사실상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스마일 배송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리스팅에 상단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요즘처럼 이제 광고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힘든 시기에는 제 위에 보면 그냥 유모차 메인 검색어 검색했는데 이쪽에 내려오면 스마일 배송 해갖고 이렇게 6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뭐 선풍기가 갑자기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넣어놓고서 유모차 검색어인데 고양이 유모차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검색어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아마 스마일 배송은 안 나오는군요. 네, 슬프네요. 자, 휴대용 유모차 검색어가 높은 곳에만 되는 건가? 검색어를 안 썼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쵸? 휴대용 선풍기가 나오고 있네요. 뭔가 이거는 개선이 좀 돼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뭐야 PC에도 나오지만 그 모바일에도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광고 없이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내가 팔면서 뭔가 광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스마일 배송을 넣어놓고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연관으로 다 짜놓고 광고를 하는 상품 그리고 뭐 물류를 좀 이용해서 어느 특정 품목만 빼서 걔네들만 한두 개 상품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잘 판매가 되신다. 처음엔 소량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물량의 어떤 크기를 조금씩 늘리시는. 물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을 좀 택하셔갖고 매출의 확장을 가져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은 지마켓 옥션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이트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는 그 방송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따라가 보시면 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 한 달 동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설명에는 웬만하면 질문을 받지도 않고 그 대화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고 주로 제가 주입식으로 조금 전달해 드리는 게 있고요. 다음 내일부터 오시게 되면 이제 서로 문답하면서 이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답변 다 된 거죠 이거? 채팅에 대한 거? 그죠? 맞아요? 된 거야? 된 것 같아요. 네. 된 거 같고 신규 가입하면 돈 주는 거야? 나도 저런 거 줬으면 좋겠다. 완전 고인물. 저는 10년이 돼서 저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의 시대 때는 저걸 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가 없고 내일부터 퀴즈가 나갈 거고요. 오늘은 출석 체크 이벤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링크 남겨주실 거고 그리고 오늘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그 힘든다는 의미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텐데 항상 이겨냈던 게 판매자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풀릴 거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CJ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냥 오늘 좀 알아보고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물어보면 되니까 언제 풀려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컷으로만.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CJ의 파업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노조 10%의 인원에 대한 파업이기 때문에 이게 CJ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한테 우리래 그 택배 노조원들이 요구했던 분류 작업이나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CJ 본사에서 비용을 다 대갖고 전부 다 엄청 편하게 다 개선을 했대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길어지는 이유는 파업이 끝나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내가 셀러인데 나는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면 택배사를 옮기시는 게 맞고요. 차라리 그렇게 옮겨서 몇백 원 더 비싸더라도 네, 정상적으로 배송해서 내 정신건강이 좋은 게 낫지. 계속해서 안 되는데 부여잡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에 창고가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어느 한 켠은 돈 받고 마련해 드릴 테니까 입고를 하셔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창고에 한 켠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 내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자선 사업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해요. 화수목. 이번 달은 화수목, 화수목, 화목. 오케이? 네. 화수목, 화수목, 화목.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죠. 안녕. 내일 등록합니다. 네.